자, 여기 확장방입니다. 지금 확장방 뜯고 있는데, 자, 이걸 왜 뜯어야 되는지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석고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석고 모드를 뜯어보면은 단열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원래 있던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 사이사이 기밀 충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자, 너덜너덜 그냥 닫혀놨고요. 중간중간에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단열이 되겠습니까? 창호만 교체를 할 때 영상들 보면 여기 그냥 놔두고 확장방이든지 어디든지 샤시만 걸어가지고 샤시 주변만 폼 막 쏘죠. 예, 그러면 주변만 막는다 해서 이 안에 있는 단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샤시 교체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좀 추가되더라도 이 부분 다 잡아뜯고 새로 공사하자고. 왜? 추워서 바꾸는 게 더 많으니까. 나중에 창호 다 바꾼 다음에 그때 가서 이거 뜯어가지고 또 다녀가려면 공사 2번 해야 되고 추가 비를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뜯고 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문의가 많으신 곳이 확장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창호나 이런 게 되어 있기 전에는 예전에 샤시가 덧창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시, 공틀, 샤시 아니면 샤시 이런 식으로 먼저 있던 샤시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을 하면서 안쪽에다 샤시를 하나를 덧대는 거는 이제 덧대기 창을 이제 시공을 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이중창 설치를 해놓은 후에 이 샤시 밑에 부분에 단열재라고 해서 뭐 하얀색 스티로폼 이런 거를 그냥 얼기설기 넣어놓고 목고무다가 쳐가지고 석고보드로만 마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보통 거진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사한 집들이 간혹 진짜 잘 되어 있는 집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70% 이상은 다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벽 안쪽에 단열이 허술하다 보니까 냉기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고보드 판이 차가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풍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더운 공기랑 집안에 있는 더운 공기랑 만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습기가 생겨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공사를 하냐? 기존에 있던 거, 이 샤시 밑에 가벽이 있었죠? 보통 샤시 교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벽 근데 또 그 위에다 샤시만 얹잖아요. 아니면 그 가벽 속으로 막 단열재를 쑤셔넣어요. 그 안쪽으로. 그런 공사 안 하는 것보다는 날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호를 새로 교체를 하면은 이제 와꾸 폭이 서로 틀립니다. 더 좁을 수도 있고 더 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던 밑에 가벽이 먼저 있던 창이라 맞춰서 가벽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천장 부분에 커튼 박스가 있는데 커튼 박스를 그래서 안으로 씹어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으로 아니면 나가버리던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목공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천장에 커튼 박스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장 몰딩 걸레바지 여기 가면 다 끊기잖아요. 이걸 새로 하게 되면 샤시도 천장도 천장 몰딩이 커튼 박스를 새로 만들면 와서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몰딩도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몰딩 하시는 분이 몰딩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떤가요? 이 방만이라도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보기가 싫으니까 샤시를 몇백만 원 들여서 공사를 새로 했는데 보기가 싫으면 안 되잖아야. 단열도 당연히 잘 되어야지만 보는 부분도 이뻐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시 밑에 있던 기존 가벽 뭐하러 그대로 씁니까? 다 뜯어내고 새로 단열을 해야 이런 이음새 부분까지 다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우레탄 폼, 단열폼을 충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더 안전한 단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열 작업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감으로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단열은 조그만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글로 냉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더운 몸이랑 만나면 거기서 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 충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밀 시공을 안 해주면은 하나만 공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뜯어야 된다. 예,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다 뜯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열을 다시 몇 미리? 최하 150mm 외벽이었을 때, 내벽이었을 때는 저는 최하 100mm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열 작업 완벽하게 해놓고 단열 테이프까지 다 붙인 후에 이 앞쪽에다가 이제 목공으로 가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모공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목공하시는 분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6전 띄워놨습니다. 6전 띄워놔서 작업을 해놓은 거고, 이제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영상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직접 목공까지 해서 석고부도까지 마감을 해드리고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창교체 단열 작업, 그 다음에 여기 목공 작업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꼭대기집 같은 경우가 이제 더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천장 쪽까지도 단열재가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천장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죠. 석고보드로 얘를 일부 커팅을 하고 단열재를 끝까지 위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저 코너 부분에서 나중에 결로가 생기진 않아요. 왜? 여기는 단열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는 꼼꼼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근데 안 된 부분이 저 위에 3cm, 5cm, 고층 같은 경우에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런 공간들이 단열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서 결로가 생겨서 결로소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층이든 저층이든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장은 일부 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끝까지 올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목공 부분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받으실 때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